안녕하세요. 2026년 병원년을 잘 맞이하셨지요? 예, 새해를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윤택하고 뜻하신 바 잘 이루어지길 빕니다. 오늘은 그 억압과 절제의 그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억압이라는 것, 또 절제라는 것은 정신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억압과 절제를 이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억압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충동, 욕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누르니까 자기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누르는 자는 이걸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하는 특징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억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 생명체는 힘이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발휘하고 충족시키고 이제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손해 또는 불이익 또는 비난, 상처 이런 것들을 받게 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누르지요. 눌러서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이렇게 이제 시치미를 떼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누르는 거니까 그거의 폐해 또는 폐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억압이 된 거는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 정말 목구멍까지 차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차 올라오면은 이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즉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씩 억압할 때는 모르지만 내중의 결과를 보면 아하, 이 사람이 많이 누르고 살았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어요. 자, 이거에 비해서 이제 그 절제라 그러는 것은 의식적이고, 이 자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충동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지요.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펼쳐봐야, 별 득될 게 없다.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화를 시킨다든가 또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발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젖히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한다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우리가 건강하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절제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력이 많을수록 우리가 건강한 사람, 또 자기를 이기는 거니까 자기의 감정, 충동, 욕구 이런 거를 이기니까 참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억압을 해서 이 반란, 폭동을 일으키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느 부인이 남편이 별 대수롭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툭 했는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이야기에 이 부인이 공황장애를 앓은 거예요. 퍽 놀라 자빠지듯이. 그렇게 한 이후부터는 야 이게 저 남자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밤을 꼴딱 세운 거예요. 이렇게 왜 뜬금없이 이제 저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를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내가 괜한 망상, 괜한 짓거리를 했다라고 머리로는 알아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잠을 못 자면 그 사람 꼴이 되겠느냐는 얘기요. 그래서 이게 한 열흘 이상 계속되니까 아주 이
피폐해져 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남편의 별 대수롭지도 않은 얘기를 툭 한 건데 이 이야기에 그렇게 놀라 자빠지고 거기에서 또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까지 이게 번질 얘기냐. 이게 뭔가 비약이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신이 평상시에 남편에 대해서 마땅치 않으면 그때그때 이 얘기를 해서 남편하고 조율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남편에 대한 억하심정 뭐 참은 게 많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펄쩍 뛰어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훌륭하대요. 훌륭한 사람이고 부지런하고 그러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남편 칭찬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남편 그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이 남편이 별것 아닌 말에 이렇게 조금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공황장애를 앓고 그거를 그렇게 확장시켜서 불면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100% 만족이 어디 있느냐 좀 불만족도 있는데 당신이 남편을 이 칭송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조금 부자연스럽다. 그래도 이 부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 한 사람만 갖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게 있어서 이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인이 어떠한 부모 휘하에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를 쭉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이 부인이 참 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는 바람에 뒷배 없이 얘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래도 이제 영리한 덕분에 이 밉살스럽게 안 굴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이롭게 해줘야 자기에게 득이 된다라는 걸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본능적으로 터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은 성장해오면서 어디 가서든지 남이 싫어하는 꾸준히 일을 더 찾아서 하고 더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든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남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남자는 여러모로 인물도 그렇고 갖춘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워낙 싹싹하고 맞춰주는 게 습성화돼 있으니까 이 남편을 열심히 맞춰주니까 이 남편도 이제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그 드센 시어머니, 그 수북한 시누이들 치닥거리를 다 해주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더 이상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드디어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인의 이 성장 과정을 쭉 훑으면서 이 부인은 잘한다고 잘했지만 이 부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 게으르고 싶고 조금만 삐치고 싶고 속상했던 마음을 자꾸 제가 대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제 점점 자기 외면했던 그 어떤 부분을 자꾸 읽어주니까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통쾌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정도를 해줬으면 내가 10개를 해줬으면 2-3개라도 와야 되는 건데 어쩌면 그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냐. 무한정으로 내가 헌신해주고 자기에게 잘해주기만을 기대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 이야기를 퍽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이제 당신이 진심이다. 그러니까 이
헌신함으로써 인정받는 거는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전략, 방법이고, 사실은 짜증나고 약오르고 밉상으로 이제 여기는 거는 이 자기의 눌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독하고 악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당신이 밸런스를, 이 균형을 잡을 힘이 없어서 축자사자 억압을 했다가 이 폭동, 반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이 공감을 하고 울기도 하고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마침내 하는 이야기가 친구들이 자기에게 너를 만나면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나에게 칭찬을 안 하고 지루하다고 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괘씸하고 야속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대요. 그래서 그렇다. 사람이 화낼 때 화나고 슬플 때 슬프고 또 입 바른 소리 할 때 하고 또 잘할 때 잘해야 이 멋있지. 너무 한색 단조롭게 착하기만 해도 지루하고 실증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는 이제 억압을 하면은 안 좋고 그거를 이제 이게 절제, 즉 리프레션이 아니라 컨트롤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절제, 즉 컨트롤 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거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식적이고 인식하는 수준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의 최고는 참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을인자를 보면은 칼도 변해 마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칼을 꼽듯이 마음에 탁 칼을 꼽을 정도로 아주 야물게 하는 게 그게 참을인자인데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면은 억압이 되고 그거를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이거를 판단하고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참는 거 컨트롤이 되지요. 그래서 참을인자를 3개가 있으면은 살인도 멈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많이 참을수록 이게 절제력이 큰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억압을 하지 않고 이게 절제,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평상시에 그때그때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밀어제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야 이 절제력이 이제 향상이 되어요. 이 표현이라는 것은요, 이 정신 건강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강해지는 지름길이 표현이거든요. 이제 이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구가 있는 거를 알아차려서 그거를 표현을 해야 이것이 합당한지 또는 이게 절제를 해야 될 건지 이런 식별이 돼요.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적절한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점검이 되고 또 표현을 통해서 나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이 표현을 통해서 뭔가 이게 다듬고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세련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는 즉 억압이 아니라 절제력을 잘 갖추고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꾸 있는 그대로 이 표현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를 다듬을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이 내 속에서
뭐가 감지되는지, 뭐가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셔서 담백하게 자꾸 표현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속도 풀리고 또 상대방도 나를 잘 아니까 나에게 적절하게 이 반응을 해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기 힘을 키워나가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